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경한 발언,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명료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도 입장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초강수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공직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경기도 공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주택 다 팔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첫 다주택 공직자 뭐 이런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4급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에 권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2급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간 거죠.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4급이면은요. 서기관 아닙니까? 서기관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안 팔면 평가에 반영한다. 자, 이거는요. 지시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안 팔고 버티면 인사평가할 때 좋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된 거예요. 자, 대상자들은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나. 뒤에 생략이 됐겠죠. 뭐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각각의 뭐 사정들이 있지만 뭐 어찌 하겠나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제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는데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요. 제가 좀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최진영 변호사하고 오창호 평론가 두 분께서 이 빈칸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칸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빈칸은 이재명 지사의 어제 저 조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도 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이재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사는 집 빼고 다 팔아라. 이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급 이상의 요구한 청와대 주문보다 더 강경하다. 두 채 있는 모든 공직자를 투기꾼으로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 그리고 여기 보시세요. 이게 약간 이 조치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무엇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걸 보고 무엇이라고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를 다룬 거고요. 하나는 이거에 대한 지적을 다룬 빈칸입니다. 두 분께서는요. 요 각각에 들어갈 어떤 내용 요걸 좀 맞추시기 바라고요.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자, 어제 이른바 유튜브 기자회견, 그러니까 비대면 기자회견이죠. 그런 내용을 저렇게 좀 알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빈칸이 2개입니다. 무슨 이재명 4급 이상은 사는 집 빼고 다 팔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랫부분 갑니다. 자, 어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있는데 강압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무엇이라는 비판이 있다. 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창석 평론가. 각각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사실 어제 첫 번째 빈칸은 진격의 이재명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진격의 이재명. 진격. 네, 원래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청와대와 함께라고 바꿨습니다. 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려면은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당내와 청와대를 지지하는 이 주요 민주당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청와대와 같이 행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청와대와 함께 청와대가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청와대는 2급 이상인데 4급까지 갔으니까 더 나간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자신이 이제 강력하게 이게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청와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첫 번째는 그래서 청와대와 함께 이재명 이렇게 추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위헌 소지.
사실 이재명 지사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급을 예. 주택이 몇 채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률가로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런 부분이 조치가. 사실 실제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정치적인 해석으로 청와대와 함께 이재명, 아랫부분은 위헌 소지 비판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어요. 최진년 변호사도 두 가지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사이다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 누구는 불도저 이재명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 대응, 예컨대 예. 신천지와 관련해서 본인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신천지의 본부에 예. 대한 전격적인 어떤 그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어떤 호감을 준 정치인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해서 지금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서민들에게는 예. 상당 부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 특히 4급이란 것은 사실상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5급이죠. 그리고 거기 하나 올라가면 이제 서기관인데 경력을 쌓고 하나 승진한 게 이제 4급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어떤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이 갈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어떻게 보면은 중경 공무원부터 그러니까 오. 고위가 아닌 중경 공무원부터 한 그렇죠. 집만 살아 이런 그 얘기인데 고위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없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4급 이상이 이 경기도에서 한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 그 많은 경기도 공무원들한테도 봤을 때도 결국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예. 물론 4급 이상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정책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를 보면은 경기도 내에서 4급 이하가 훨씬 많다 이거죠. 훨씬 많죠. 아.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서민과 보통 사람을 위한 정책을 던진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보관을 가졌다라고 보는데요. 사이다의 의미를 아주 그냥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뭡니까? 반면에 그 이면에서 보면은 결국 그 또한 포퓰리즘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포퓰리즘이 아니면 결국은 차기 대권을 노린 표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이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그 4급 이상 팔아라라고 하지만 예. 그 어떤 단체장으로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권과 직결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헌 논란과 함께 이 부분은 예. 직권남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을 여전히 보면 권고라고 하지만 예. 이것을 안 따르면은 인사에 불이익을 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의 의미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은 사이다가 된다라고 보이지만 거꾸로 마치 예전에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의 예. 또 국정농단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사이다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거꾸로 본인에게 올가미가 될 수 있을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다인데 사이다를 환호하는 쪽에서는 사이다로 보지만 그 반대편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포퓰리즘을 이해한다. 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답 사이다와 포퓰리즘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정답을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슨 이재명 4급 이상은 사는 집 빼고 다 팔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씩 보려는데 급해서 다 나왔습니다. 정답이요. 첫 번째가 대권 속도 내는 이재명. 이거 대권을 의식했다라고 해석이 돼 있고요. 아랫부분에는요 부동산 정치를 하는 거라는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판적 시각 중에서 한 대목인데 부동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제 전체적인 모습은 대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오창석 평론가도 그렇고요. 최인현 변호사 모두 딱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설명 과정에 보면요. 이런 취지의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참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기사를 많이 만듭니다, 사실은요. 앞서 봤던 매경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랫부분입니다.
어제 이렇게 초강수라고 표현된 이런 조치도 내놨지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대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여러 충돌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부터 공격을 좀 받았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문에 좀 싸가지가 없었다. 이거는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뭔가 반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갈등적 요소를 만들고 싶어하는 쪽이 있죠. 그 2017년 대선 때 너무 세게 싸우셨어요.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했나? 예. 공격한다고 공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공격해야 공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조차도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네. 제 입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 네. 결국 국민이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이 영향을 받지도 않고 어느 날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야 이거 혹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2017년 당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내가 그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표현까지 싸가지가 좀 없었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성문이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방송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접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곳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최영호 고문님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친문 지지가 뭐 절대적으로 지금 뭐 필요한 상황이죠. 예. 뭐 저보고 아까 그 빈칸에 빈칸. 메우라 그러면 저는 예. 투기형 이재명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투기형 이재명이요? 그 지금 모든 정책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걸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게 투기거든요. 예. 근데 정책은 진짜 이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감싸는 이 투기보다는 예. 안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판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몇 건이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예. K방역도 그러고 뭐 전체가 하는데 이게요 후유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독이 되면요 예. 앞에 거보다 더 센 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해줘요. 기본소득 뭐 얘기해서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벌써 기본소득 뭐 이런 걸로 자꾸만 너무 강하게 나가시면 투기형으로 나가시면 예. 이 중독되고 그 위에 더 센 거 나오면 진짜로 이거는 국민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 일단은 지금 톤다운을 좀 하시면서 친문 예. 지지를 갖고 오는 부분인데 투기형 우리 대권 속도에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엑셀레더를 밟고 계신데 이거 중독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 언제까지 계속 강한 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다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과 조치를 내놓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뭔가 친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듯한 또 이재명 지사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은가 주장님. 친문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런 표현 그러니까 예. 지난번 대선 때 본인이 좀 지나쳤다는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예. 지지 중에 일부가 상당히 공격하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저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중첩돼 있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일부분들이 또 예. 한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비판하는 세력이지. 예. 저는 그건 하나의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자극적 투기적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저는 그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 굉장히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 결과물이 지지율의 상승으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매일경제 기사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가격보다는 다주택 또 다주택보다는 실거주자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실거주자에게 왜 과도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느냐. 예. 그건 아니다. 그렇죠. 앞서 그런 얘기를 또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에 살든 50억짜리에 살든 그게 왜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느냐. 예.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기본 주택 개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
저는 그 속에서 지금 대안 제시를 하면서 뭔가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 그 결과물이 뭐 또 다른 대선 행보의 박수가 돼서 인정을 받으면 가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굳이 그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계곡에 여러 가지 시민품으로 돌려앉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상대적으로라고 할까요? 굉장히 명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보다 어떻게 보면은 반발짝 또는 한 발짝 정도 좀 앞서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